그렇게 수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잘 봐주시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쉽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저는 그걸 이제 사업 계획서 외로 끝내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업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이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뭘 팔고 있는지, 또 그걸 왜 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전에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요즘에 너무 잘 나간다더라 라고 이렇게 뭐 권유를 했는지, 아니면은 저기 내가 지금 이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내가 저기 라인 하나 떼줄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무슨 권유를 했는지, 아니면은 업계 정망에 발달하는 나만의 정보가 있었든지, 독자적인 영업망이든지 고유의 기술, 이게 제일 좋긴 하죠. 고유의 기술이 있는 거. 음. 뭐 하나에 해당이 됐으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 어쩌다가 이제 사업체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랬을 때 예,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요는 답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재창업하신 분들의 재창업 사유의 95%가 취업이 안 돼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긴 해요. 먹고 살라고 얘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라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필이면 이 사업체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없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으면은 요걸 쓰시면서 곰곰이 한번 내 사업체를 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장점이었구나를 생각을 해보신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 두 번째, 내가 왜 하필이면 여기에 가게를 차렸는가. 음, 그러니까 보면은 사업체의 위치라는 거는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공감하실 텐데 사업체의 위치는 진짜 시작과 끝입니다. 예. 근데 나는 왜 하필이면 이곳일까? 근처에 좋은 배우지가 있든가, 아니면은 그냥 월세를 좀 싸게 얻을 수 있든지, 아니면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죠. 단골 손님들을 이렇게 미용실을 여실 때마다 단골 손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럼 단골들이 오기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골들이 오기 편한 곳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네 번째, 요즘에 엄청 이거 사실은 거의 뭐 접근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주차 자리가 확실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사업의 성패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편해서, 아니면은 꼭 차로 와야 하는 곳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어, 제가 이제 실제로 봤던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주유소에 딸린 카페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주유소 옆에 카페, 여러분, 좀 넣으면서 기름 넣는 김에 커피 마셔야지, 이렇게 카페에 가시나요? 기름 꽂아놓고?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는 그 코스 어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여기다 우르르 기름 넣고, 카페 앞에다 우르르 주차하고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수요를 본 거예요. 아, 여기서 기름 넣는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겠구나, 이거를. 실제로 잘 돼요. 예. 뭐, 이혼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잘 돼요. 그래서 꼭 차로 와야 하는 곳이어서 의외로 흡입력이 있습니다. 예. 그럼 되고, 네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 그죠? 음, 다섯 번째는 거래처 오하기 편한 곳. 주로는 이제 공단이죠. 음, 거래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냥 옆집 가서 거래하고 건너집 가서 거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처가 편리한 것이어서 공급처 근처에서,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사업체가 필요 없으니 집에다 차렸다. 그럼 사업체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사업장이 필요 없는 이유. 예, 나는 집에 그냥 사무실 하나 차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다. 온라인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나 온라인 사업인데, 이게 아니고 이러해서 나는 온라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필요 없는 것도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외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보증을 왜 신청했는지, 보증 신청하시는 이유, 제도전증 손해보증 신청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거래 정보 삭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금은 또 왜 필요한지, 대량 매입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건지, 아니면 재해를 갑자기, 진짜 그런 경우 있죠. 예, 재해를 입어가지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하고 시설 투자를 실행을 할지, 뭐냐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거 뭐 수비드 스테이크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어떻게 한다는데 예. 그 기계 사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대 더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설 투자를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뭔 기계가 얼만데 이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업체 확장할 거다. 그럼 옆 칸을 내가 지금 얻고 싶은데 5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 나 1천만 원 있는데 한 4천만 원만 보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 그게 아니고 사업체를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 어디로 옮기시게요? 그건 알아봐야죠. 그걸 먼저 알아보고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예.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보증 신청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다음 계획 세우셔야 된다는 거. 요 제일 역시 우수한 거는 이거죠. 연구개발을 집행하시는 거.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과의 정보 대체. 제일 안 좋은 거는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카드론이 있는데 그거 좀 갚아야 됩니다. 이걸 봐가지고 그거 대환해 버릴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거는 대환하겠다고는 실제로 대환하실 거더라도 예, 소규모를 대환을 좀 하시겠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얘도 다 대환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후 관리를 통과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좀 되시면은 그 대환한다는 말 쓰지 마세요.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대환하겠다, 생활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라고 쓰란 말이냐?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이걸 가져가셔서 쓸 말이 없다. 그러면 이거 중에 하나라고 하세요. 그냥 이거 중에 하나. 예,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금을 투입을 해다 쳐요. 자금을 투입하면은 내 사업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다. 이건 왜는 안 하긴 한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되더라? 사업체의 인지도가 제고된다. 뭐냐? 마케팅을 했으니까 인지도가 제고된다. 예를 들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NS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죠. 아무래도 제주도는 그랬는데 여기서 SNS가 더 잘 된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왜냐? 대량 매입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 향상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연구개발 집행해서 제품 차별화가 됐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확장해서 안정성이 확보되든지 구조 혁신이 됐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저거 다 아니다. 그래도 매출 확대는 되겠고 영업이익은 증진이 되겠다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거의 뭐 완성이 됐다고 보죠.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끝에 한두 마디 정도를 이제 예를 들면 좀 칸이 약간 좀 남는 것 같다 하실 때는 뭘 쓰느냐? 내가 그때 왜망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뭐 친척들의 약탈도 있을 수가 있고 동업자의 배신. 진짜 내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네. 동업자의 배신 진짜 의외로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위에 동업하지 말라 그래요. 동업하지. 특히 공동사업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좀 꼭 물어봅니다. 공동사업자 등재 왜 하셨나요? 그러면은 동업자라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웬만하면 한쪽을 모르라고 해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왜냐하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죠. 국공립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 그냥 사업자에다 같이 공동사업자 하면은 그 직업이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없으시면 그냥 공동사업자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예. 형제끼리 해서 싸워요? 형제끼리 해도. 예, 그러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친척들의 약탈이 있었던가, 이혼 등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던가, 아니면 재난상황이 발생했던가, 사기를 맞았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걸 여기다 왜 쓰느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적어도 다른 것마다 이건 안 당해. 그러니까 나를 한번 믿어봐. 나한테 보증 좀 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난 7패 시사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 나는 심지어 저렇게도 당하지 않을 거야. 딱 사업 성공 확률의 상승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데, 보증후 사후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후 관리 통과 못 하셔가지고 엄청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감사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사후 관리도 잘할 거야. 라고 쓰시면 정말 완벽하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사례